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날부터 6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미군 등 해외 입국자 2명도 확진됐는데 1명은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도내에서 곳곳으로 소규모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경우에는 최근 6일 만에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자를 보낸 이환주 남원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사법 조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주민 반대 대책위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책위는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날부터 6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7명, 부안 10명, 익산 9명, 김제 3명, 군산과 완주 각 2명, 정읍 1명입니다. 미군 등 해외 입국자 2명도 확진됐는데 1명은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안에서는 학원에서 지난 1일 학생 1명이 확진된 이후 모두 30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전주에서 한 체육시설 이용자 5명과 일가족 4명, 익산에서도 일가족 5명이 확진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합니다. 전북도 내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은 전주와 군산, 익산과 김제, 완주 혁신도시와 부안입니다. 2단계 지역은 정읍과 남원 등 8개 지자체와 완주 혁신도시 제외 지역입니다. 최근 단기간에 확진자 수가 급증해 3단계로 자체 격상한 김제시와 부안군은 15일까지 유행 상황을 관찰한 뒤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도내 전 지역에서 사적 모임이 4인까지로 제한되고 직계 가족도 4인까지로 강화됐습니다. 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안의 경우에는 6일 만에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의 한 학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일요일입니다. 다음 날 10대 학생과 학부모 등 9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일상 감염이 이어지면서 공무원 4명을 포함해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6일 동안 발생한 누적 확진자만 35명에 이릅니다. 필수적인 만남을 제외한 사적인 약속은 최대한 자제하시거나 취소해 주시고 외출이나 이동을 최소화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 부안군은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경로당 등 공공시설 495곳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군민 호소문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확진자를 향한 낙인과 같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확진 환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께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부안의 9명을 포함한 6일 발생한 도내 신규 확진자는 오전 기준 11명에 이릅니다. 13일째 2자릿수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실천에 더 힘써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부안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보건소 진료와 민원 업무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부안군은 6일 선별검사를 제외한 보건소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보건소 진료를 중단했는데 기간을 더 연장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자를 보낸 이환주 남원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환주 시장에 대해 선관위의 행정조치로는 가장 높은 서면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사법 조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시장은 지난달 초 지인들에게 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단체 채팅방에 글을 남겨 논란이 됐습니다. 이 시장은 문자 메시지는 일부 지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오해 소지가 있었던 점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의회가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진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주민반대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6일 산폐장 부지 현장을 방문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주민반대대책위원 등과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대책위는 자본금 3천만 원에 영세한 해당 업체가 폐기물 사업 면허나 실적도 없이 어떻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업체와 시행사 간 계약 특수 조건 등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특위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거부 처분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부에서 남겨주고 집행부에서는 그걸 도에 상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일반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북 북방벤처센터 협약기업 3개사가 국방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6일 방위사업청은 무기국산화 지원 사업에 바로텍 시너지와 이스캠, 한우물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바로텍 시너지는 국비 23억 원을 받아 단거리 지대공 무기를 개발하고 이스캠은 3억 원으로 연료탱크 복원 연구를, 한우물은 15억 원 규모의 급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북도와 전주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 운영하는 전북 국방벤처센터는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보증 지원을 시행합니다. 전북도는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9일부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8년 동안 보증하고 3년 동안 이자 차익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자금 조달 또는 임차료 납부가 어려운 업체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도는 상반기 660억 원을 조기에 소진했으며 하반기에는 200억 원 규모로 보증 지원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에서 전문 민원 담당관 제도라는 걸 도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읍시 의회인데요. 네,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민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일반적인 기초의회의 흔한 풍경입니다. 정식으로 주철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상 주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시민들로부터 듣고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궁금한 시책들을 짚어보고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들은 민원을 접수해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렇다 보니 공식적 민원 못지않게 비공식적으로 접수하는 민원 건수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지역구 주민들하고 제일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의원들입니다. 정읍시 예산이 지금 1조 원 시대가 왔는데 민원도 그만큼 사업이 남만치 민원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전문 민원 담당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적지 않은 민원이 시 행정과 연관된 만큼 관련 부서와 연결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의회에 민원 창구를 마련하고 전문 민원 담당관 1명을 배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소통할 수 있고 각 부서관 또 의원관 민원인간 3자 일체를 우리가 만들어 줌으로써 빨리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다. 기존엔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서나 건의서, 탄원서 등의 경우 의회 사무국장이 접수해 소관위원회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이제는 전문 인력을 추가로 보강한 만큼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두면 좋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그 전화 민원 받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 받아도 충분할 텐데 뭐 또 추가로 또 뽑아. 단순히 전화 교환원 역할이 아닌 복합적인 민원까지 효율적으로 돕는 창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 5일 저녁 6시 50분쯤 고창군 심원면의 한 도로에서 80살 A씨가 몰고 가던 경운기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모양성 주변 마을에 내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고창군은 올해 8억 원을 들여 천북과 동산, 모양과 동촌 등 4개 마을 200여 세대에 관로를 설치해 내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모양성 주변 마을은 도심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망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고창 선운산의 국민 여가 캠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캠핑장은 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텐트 31면, 캠핑카 8면 등이 조성됐고 샤워실과 취사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 문의는 인터넷이나 관리사무실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은 선운산 도립공원 방문객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